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지심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쿱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나네요. 스텔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엘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조직 개발이 아닌 것을 다루기로 했죠. 네. 네, 조직 개발 시리즈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지난번에는 조직 개발이 뭐냐에 대하여 학자들이 내놓은 이제 데피니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조직 개발이 아닌 거. 뭐랑 헷갈릴까요? 조직 개발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는 대표적으로 교육. 교육. 우리 아, 리더 그렇지. 바뀔 수 있게 교육 좀 교육해 주세요. 시켜주세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대학원 과정 중에 HRD 과정밖에 없다. OD 오. 과정이 없다. 이건 음.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HRD의 일부가 OD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네. 교과서를 보면 인적자원 개발 교과서에 이렇게 OD의 챕터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럴 그 것 챕터에 같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연관이 있어서 들어가 있을 뿐인 건데 음. 마치 하위에 속하는 네, 것처럼. 하위에 속하는 아주 세부 사항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히 지배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석사 과정이 OD가 없어요. 좀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 조직 개발을 접근할 때 교육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HRD로.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 개발이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프로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이나 또 그것을 해내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트레이닝과 의사결정 워크숍의 스킬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오케이 뭐 이름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스킬과 거기에 배경이 되는 어떤 사회학적인 지식 또 조직 심리학 이런 부분들이 빈약한 채 교육학 이론과 발달 심리학 이런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또는 교육공학 이거에 기초를 두고 있는 HRD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조직 개발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럴 것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들이 OD를 배우면 아주 빠르게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영역이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 안 그래도 이제 누구를 건드는 것이 가장 영향력과 파급력이 클까라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리더가 확실히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리더를 트레이닝해야 되고 그랬을 때 조금 더 조직이 나아질 거다. 리더의 솔선수범이 먼저 필요하다 해서 그 리더에 대한 개입 방식을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스코프가 조직 개발 스코프가 없으면 네. 이제 그게 효과가 없는 거죠. 조직 개발에 관련된 지식이 그 행동과학 지식이 또 사회과학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버크의 그 인용문이 나와 있는데 개인 개발은 OD에서 뗄 수가 없다. 네. 그런데 개인 개발만 해서는 그걸로 조직 개발이 되진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재밌게 설파를 하고 있냐면 OD로 가야 되는 거다. 조직 개발을 위해서 개인 개발을 하는 거다. 개인이 자기 잘나라고 조직에서 개인 개발을 시켜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효과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조직 개발의 맥락 속에서 조직이 잘 되도록 하는 거여야 되는데 발달 심리학이나 교육학 기초로 개인 개발, 그러니까 그게 학교 교육용이었거든요. 네. 학교 교육용의 지식이 주된 지식인 상황에서는 조직 개발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를 OD로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이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OD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은 a part of OD. 그래서 조직 개발과 조직 학습 이것은
조직 개발의 하나의 파트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조직이 효과적으로 바뀌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시스템도 필요하고 구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거죠. 리더십도 필요하고 동기부여 시스템, 보상 시스템,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것들이 잘 콩그루언스하게 일치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도 잘 갖춰 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죠? 네, 또 뭐랑 또 비슷해 보이나요? 지금 생각나는 건 일회성 이벤트? 아, 일회성 네, 이벤트 네. 맞아요. 네. 네. 조직개발 과거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조직개발로 오인받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요즘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산에 가가지고 그거 뭐죠? 서바이벌 게임. 그 공함 치면서 네. 뭐 그런 것도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거 하거나 새벽부터 뭐 일어나가지고. 래프팅 타고 맞아요. 이런 야외 활동.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조직 개발에 도움이 되는 면이 없지 않다. 인정. 네, 팀워크를 다지고 조직의 소속감을 높이고 되게 조직 개발에서 중요한 요소이죠. 한 15년 전에 엄청 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당시에 조직 활성화라고 많이 불렀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조직 개발에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라도 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우리가 한다는 건 뭔가 그럴듯하니까 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길게 봤을 때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나라고 봤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그 방식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네. 조금 아쉬움이 그렇죠. 크긴 하지만 네. 지금 뭐 옛날에 예를 들어서 회식이 조직 네. 개발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죠. 당연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체육대회 이런 거 되게 막 네. 전사 체육대회 이런 거 하면 맞아요. 되게 우리 한 가족이야 이런 거 되게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침 조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하면 퇴사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진 맥락, 환경 변화에 따른 차이, 인적 구성의 변화에 대한 차이. 근데 그 인적 구성에서도 이제 우리들의 그 정신 세계, 어떤 정의관, 철학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거잖아요. 30년 전의 시대를 살던 젊은이와 오늘날에 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럼 그 사고방식을 조직에서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그래서 요즘 이제 회식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맞아요. 코비드 코로나가 되면서 되게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음. 대부분 팀장들을 만나면 이제 앞으로 조직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식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전히.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그 뭐 전연차 그 구성원들은 과연 네. 과연 즐거워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너무 갇혀 있었고 외로웠기 때문에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또 지속되면 또 뭔가 다른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구성원들은 회식을 원하는데 이제 회식이라는 게 막 술 먹고 죽자 이런 게 아니라 서로를 마주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네. 거를 필요로 하는데 이제 열심히 학습한 그런 리더분들은 이런 두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회식을 싫어한다는데 내가 그 회식을 하자고 하면은 내가 나쁜 리더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네. 리더도 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그 격의 없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회식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회식을 운영하는 방식, 뭐 메뉴를 선택하는 과정. 제가 아마 직지신경에서 한번 얘기했었나요? 저희 회사에서 저는 이제 회식을 좋아하니까 저도 꼰대의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같이 식사하러 가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하길래 소고기 먹을 건데 그랬더니 다 약속을 취소하면서 맞아요. 따라왔던 네. 사례가 네. 있으니까 회식 자체가 아닌 거죠. 회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네. 눈이 되게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벤트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제 숏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숏텀으로 뭐 해보는 거 하나 하는 거.
뭐 이벤트, 행사 이것이 조직 개발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숏텀의 이벤트들로 일련의 과정이 쌓였을 때 조직 개발이 되는 건 맞겠죠. 네. 근데 일회성 행사를 하나 한 것으로 조직 개발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당연히 하나하나의 인터벤션이 모여서 조직 개발이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이 책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헷갈리는 게? 뭔가 특정 방법론이 있을 거다 아, 생각해서 실행하는 것들. 지금 컨닝하고 안 한 척하고 말하는 거죠. 아, 컨닝을 했고요. 이거를 어떻게 바로 얘기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머리를 좀 썼어요. 아, 여기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지 않고. 그쵸, 그쵸. 아, 네. 아하, 네. 제가 네, 여기로 그걸 또- 가는 그 다리의 길목에 대한 그런 단어를 방금 얘기했습니다. 제가 또 네. 그걸 폭로를 해버렸네요. 비밀을. 네, application of a toolkit. 그쵸. 툴킷을 적용하는 것을 조직 개발로 보지 마라. 네, 이거 맞아요. 정말 흔히 제가 너무 강조했던 이야기들이죠. 네, 그 대표적인 예로 디자인 띵킹 도입하는 것을 그쵸. 조직 개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네. 애자일 무슨 방법론 하나를 가져오는 것을 조직 개발로 보지 마시라. 그죠? 네. 그다음에 무슨 워크샵을 맞아요. 네. 계속 뭐 몇 차수 돌리는 거를 조직 개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네. 이거 리더들 모아가지고 밤새 워크숍 이렇게 네. 몇 회차 진행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상담을 할 때 되게 난감한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조직에 이 OD를 담당하시는 분이 다 HRD 출신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머릿속에서의 구상은 몇 차수 교육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주 기본 세팅이 몇 차수 교육을 통해서 조직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이분들 같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어떤 툴킷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무슨 기본- 방법을 쓰시나요? 그 표준 네. 제안서 좀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수에 딱 맞아 떨어지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쓰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너무 내부에서만 교육했으니까 뭐 야외 활동에 포함된 그런 프로그램 없으세요? 뭐 이런 식의 문의를 해온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는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온다거나 이게 툴킷을 적용하면 조직 개발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그 발언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목차를 쭉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목차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서로 만나서 인터뷰하고 상황을 진단하고 어떤 부분이 건강성과 효과성을 해치고 있는지를 보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또는 리더십 스킬이 약한 건지 또는 구성원 간의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협업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뭔가 무너져 있는 것인지 업무 프로세스가 정말 쓸데없는 프로세스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일하면서 지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 조직 개발이다. 그게 계획된 인터벤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pplication of a toolkit 이것은 how do I do X 저 애자일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이 들은 질문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이거 하지 말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Too many clients ask how do I do X? X를 어떻게 하죠? 네. 애자일이 뭐예요?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애자일은 좋은 조직 개발입니다. 근데 애자일 툴킷을 적용하는 것을 조직 개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네,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일을 좀 빨리 잘 하려고 여러 개 컨설팅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 어떤 그 이슈랑 관련된 자료 좀 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그냥 쭉 읽어보고 선별해서 보고하고 확정받고 저 이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책에서 나오고 있는 사례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이었지 않을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조직 개발을 되게 보편적인. 그러니까
저도 이런 책을 이제 읽었으면 약간 음. 그런 생각을 달리 이렇게 프레이밍을 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조직 개발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래 무슨 툴을 갖다 써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죠. 맞아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네. 알고 보면 사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잖아요. 툴이 없이는 사실 못하거든요.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잖아요. 네. 도구 없이 뭐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도구를 찾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실은. 네. 하지만 그것이 도구의 사용이지 조직 개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부 측극히 일부일 뿐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고 있는 게 이제 매니지먼트 컨설팅은 조직 개발이 아니다. 그럼 매니지먼트 컨설팅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예시가 파이낸스, 재무 컨설팅.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여기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냐 또는 뭐 재무적 자본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는 거 이것을 조직 개발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걸 하면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조직 개발의 영역은 아니다. 우리가 뭐예요? 사회학이나 행동과학을 응용하여 그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이런 거잖아요. 파이낸스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기업 전략,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기업 전략을 수립하는 거. 근데 기업 전략을 수립을 하지 않은 조직은 효과성을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파트이긴 합니다. 음. 근데 기업 전략 수립 그 자체를 조직 개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건 조금 다른 영역이다. 하지만 참여식 그 기업 전략을 수립하는 건 조직 개발 컨설팅 업체인 저희 회사가 너무 잘한다. 갑자기 광고를 해버렸네. 저는 그게 어떤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자기 자랑으로 끝나가지고 나 왜 이러지?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조직의 전략을 구상할 때 그때 이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으로 전략을 구상하는 거가 더 효과적이고 좋다라는 이게 게 이제 이제 조직 어떤 개발 게 관점에서 있을까요?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회사가 경영진이 또는 자본가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은 그냥 경영진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은 그 전략을 실행하는 건 구성원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구성원들이 참여 없이 그 전략을 선택을 했을 때 구성원들이 정말 발빠르게 진지하게 그걸 실행해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직 개발과 연계해서 조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얼마나 그 이해할 수 있을지 그냥 딱 정하고 알려줬을 때 네. 얼마나 잘 그거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감 가지지 않고 그대로 실행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진짜 퀘스천인 것 같아서 네. 참여형으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예시를 들고 있는 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도 이건 되게 비즈니스적이잖아요. 조직 개발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제 문구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문구를 되게 많이 쓰니까 우리 문구를 공급하는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것을 조직 개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문구를 베스트 문구에서 주로 이제 주문을 했었는데 알파 문구에서 주문하는 게 나을지 아닐지 이거는 뭔가 조직 개발 컨설팅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IT 그 도입. 그러니까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겠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내면 예를 들어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입할 때 얼만큼 모바일 접근성을 높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조직개발 컨설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근데 그것이 조직이 효과적으로 돌아가는 데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또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과정은 역시 사람이 결부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조직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불러일으키는 감정, 반응, 저항 이런 것들을 다루어내는 건 조직개발이죠. 네. 근데 그 IT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조직개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를 이 책에서 이제 네 가지 매니지먼트 컨설팅은 조직 개발은 아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도 아니다. 그다음에 숏텀 이벤트도 아니고 툴킷을 적용하는 것도 조직 개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조직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조직 개발과 혼돈을 일으키기 쉬워서 이제 이 책에서 특별히 조직 개발이 아닌 것이라는 항목에다가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이 책을 이런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라는 그 페이지도 내용이 좀 있네요. 그런가요? 네. 아, 그렇죠. 그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군요. 네. 네. 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도 저 듣고 보이는 책 다른 분들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람이라면은 꼭 한번 읽어봄직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조금 더 솔깃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이 직지신공에 이제 청취자하고 일치할 거라고도 보여져요. 네. 어떤 분들이 직지신공 이 시리즈를 들으시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 이제 당연히 조직개발 실무자, 네, 조직개발 담당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컨설턴트, 그다음에 체인지 에이전트, 내부에서 이제 그 변화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 내부의 조직 문화 팀에 근무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들으시면 그렇죠. 되게 좋고 네. 또 뭐 조직 개발 팀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거나 직지신공을 들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이번에 체인지 에이전트로 선발이 되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주니어 보드의 멤버가 됐다거나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체인지 에이전트들을 뽑아서 뭐 퓨처 리더 뭐 이렇게 해서 또 네.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네. 다양한 뭐 레드 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름 뭐 에이스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과 이 책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시리즈 벌써 이제 두 번째를 진행을 했고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History of Organization Development, 조직 개발의 역사를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